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택 공급 통계와 관련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다소 좀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통계에서 대거 누락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정정이 됐거든요. 이런 경우 사실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예, 사실상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주택 통계는 대다수 국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바로 수요 공급하고 연관을 맺고 있는데 정부가 독자적으로 내는 이 통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통계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통계에 따라서 잘못된 처방을 냈다. 뭐 이런 것은 총체적 실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혈압이 너무 높은 것 같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실제로는 혈압이 높은데 병원 진단은 저혈압이라고 나와서 혈압을 높이는 쪽에 처방이 나왔다면 그것은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건강을 더 나쁘게 해서 사람의 위해를 가하는 그야말로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이번 이 국토부의 주택 통계는 완전히 어떤 바람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통계는 크게 단계별로 3가지 통계가 있는데요.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단계. 그다음에 허가를 받아서 일정 요건을 더 갖추면 이제 건축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이것을 착공이라고 그러고요. 착공을 해서 공사가 완공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준공 그러는데 지금 인허가 또 착공, 준공 실적이 다 틀렸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1년간 틀린 규모가 19만 채가 틀렸습니다. 네. 이 19만 채는 분당 규모보다 훨씬 크고 1기 신도시 규모의 약 7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채가 틀렸는데 38만 채가 당초에는 25덜 지어졌다 했는데 이것이 그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됐고 착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준공의 경우에는 준공된 주택의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줄어든 것으로 발표한 겁니다. 네. 예. 바로 이 대목에서는 저혈압 환자에게 고혈압 처방을 했을 수가 있다. 네. 물론 이 대목과 관련해서 정부는 단순 실수다. 저도 단순 실수라고 믿고 싶고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 실수든 의도된 실수이든 잘못된 통계 집계를 통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 혼선을 가져왔다면 이것은 의도 여부를 떠나서 나라나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줬을 수도 있다. 이런 면에서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물론 정부는 이에 대해서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공표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았다. 그런 점에서의 순수성, 어떤 나름대로의 개혁의 의지, 개선의 의지는 높이 평가해달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말도 맞기는 하지만 네. 그러나 이 주택 통계라는 게 물가라든지 GDP 통계 구하듯이 그렇게 어려운 통계가 아니에요. 인허가 같은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 통계를 합하면 지금 우리가 전화로 해도 통계를 잡을 수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틀릴 수가 있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는 좀 경악을 금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통계 전체가 정정이 되는 게 정말 처음 있는 일이다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 잘 와닿지는 않는데 그 인허가랑 착공 통계는 정정이 됐어도 그대로 하향 흐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그 준공 실적, 이거는 감소해서 증가로 아예 통계가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시장에 어떤 변수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심각하게 지금 말씀 주신 준공 부분은 실제로 감소했다고 그러는데 나타난 통계를 정정하고 보니까 오히려 주택이 완공돼서 생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주택 수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정부가 무엇을 했냐면요. 작년 9월 26일 이른바 9.16 대책을 통해서 지금 부동산 공급이 부족하니까 부동산 공급을 대폭 늘려야 된다.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올 1월 10일에 또 한 번 재건축 규제를 풀면서도 현재 지금 부동산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정부가 공급 늘리는 데서는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하고 정책을 집행해 왔거든요. 예. 이렇게 잘못된 통계는 이번에 숫자를 교정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는 어떻게 하느냐. 예. 이런 문제가 남고요. 자, 또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인허가와 착공의 경우에는 숫자는 틀리지만 어차피 줄어드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저혈압 환자에게 저혈압이라고 진단을 한 것은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저혈압도 단계가 있습니다. 예. 저혈압이 중증인 환자와 저혈압이 경증인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이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를 왜곡했다. 인허가에 있어서는 4만 개의 통계 왜곡이 있었고 착공에 있어서는 3만 개의 통계 왜곡이 있었다. 자, 이런 잘못을 스스로 인지하고 공개 발표하고 공개 개선을 한 그 선의의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지금이라도 단순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과연 우리 주택 통계가 그동안 제대로 가동이 된 것인가?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통계 왜곡이 됐는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고 사정을 얘기하고는 있습니다. 이 국가전산법, 통계전산법이 개정이 됐어요. 작년부터 국토부가 집계하는 HI 시스템이 있고 지방정부가 만드는 건축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종래에는 이 두 가지를 직접 연결을 해서 통계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데이터 센터를 경유하도록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재건축 통계 코드가 하나 빠져버린 겁니다. 이건 뭐 실수겠죠. 실수로 믿고 싶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수치고는 너무나 어마어마하고 전 세계의 많은 경제 위기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게요. 그리스 사태나 베네수엘라 사태 이런 것이 그런 통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시작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이번에 우리 통계 어떤 착오는 그에 비하면 뭐 크게 심각한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가 사소한 데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예. 이번 사태를 정말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는 쪽으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박사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계 자체가 잘못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기반으로 우리 정부가 여러 정책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뭐 작년에 있었던 뭐 공급 대책도 그렇고 올 초에 있었던 부동산 대책도 그렇고 그렇다면 뭐 물론 정부는 지금 공급 위축된 시장 상황에서 정책의 큰 기조의 변화는 문제되지 않다, 영향을 가지 않다라고 했지만 무언가의 변화는 좀 있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우선 말이죠. 주택 준공 숫자가 실제로는 늘어났는데 통계상 줄었다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발표를 하니까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는 경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지만 전세나 이 월세 가격을 산정을 할 때 시장에서 잘못된 판단을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공급이 줄었어?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오르겠네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 어떤 집을 구매하거나 월세, 전세 금액을 결정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게 얼마만큼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잘못됐는지를 아주 소상하게 통계를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이제 준공은 완전히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잘못된 것이니까 네. 이 대목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또 그 인허가나 또는 착공도 어차피 마이너스야 이렇게 소극적으로 보지 말고 어느 정도 우리가 진단을 잘못했다 그 강도에 대해서도 그 사정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좀 밝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준공 물량 오류가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데도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 전세값뿐만이 아니고요. 매매값도 상당히 영향을 줬으리라고 보는데 다만 매매는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뭐 거래가 없으니까 크게 반영이 안 되는데요.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지금 전세값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히 또 전국적으로도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실제의 어떤 우리 그 전세 수요가 크게 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전세 값이 이렇게 올랐을까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네. 바로 이 대목에 대해서도 준공된 아파트나 준공된 집이 적다라는 얘기 신호를 잘못된 신호를 계속 보내니까 결국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예. 시장에서의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다. 그리고 인허가나 착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줄어든 양을 잘못 발표를 했기 때문에 서로 줄어든 것은 똑같지 않느냐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전세값의 잘못된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었다. 뭐 그런 면에서 예. 뭐 이 과정은 순간의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아픈 과거에 우리가 전 정부 얘기입니다만은 통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지금 그것이 감사원 또는 검찰의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혹이 의혹이 있어서. 있었죠. 예, 네. 의혹 때문에 지금 혐의를 갖고 재판 중이거든요. 그것도 바로 부동산 통계거든요. 예. 예. 물론 그때는 이제 이렇게 통계를 잘못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나온 통계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석을 달리해서 좀 더 정권의 목적에 맞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훨씬 지금보다 더 나쁘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 경제에 주는 영향은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은 단순 실수이건 간에 잘못된 통계는 경제를 완전히 오도된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다. 이제 의사가 진단을 잘못하면 올바른 처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통계학이에요. 통계학을 처음 배울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오물이 튀어나온다. 그게 잘못된 통계를 집어넣으면 처방은 그보다 더 잘못된다는 얘기거든요. 통계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무엇보다 정말 신뢰 회복이 중요해 보이는데 이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오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어요. 수출이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고 또 우리 주력 수출 상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품목들이 좀 효자 역할을 했을까요? 예, 수출이 작년 또 그 전해에 수출이 감소하고 무역 적자도 늘어난다 해서 우리 경제에 상당히 빨간불 걱정이 컸는데요. 요게 지난해 연말부터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4월 달 수출도 전체적으로 13% 이상 늘어나는 그런 호조를 보이면서 7개월 연속 지금 플러스거든요. 적어도 이제 수출이라는 한 측면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큰 터널에서 빠져나온 불황을 넘어서고 있는 듯한 수출의 봄이 왔다라기보다도 봄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수입도 늘어나지만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무역 수지도 흑자입니다. 특히 반가운 것은 작년에 엄청난 감소폭을 보였던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확연한 플러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1월, 2월 마이너스였던 자동차도 3월 달, 4월 달도 다시 플러스로 돌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이라고 하는 IT 중에서 컴퓨터라든지 디스플레이 이런 4대 종목이 모두 플러스고 13개 주력 종목 중에서 15개 주력 종목에서 13개가 플러스거든요. 그런 면에서 총량 면에서는 물론이고 품목 면에서도 뭐 상당한 회복세, 개선세가 일어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국가별 편중도가 좀 심해서 중국에 대한 수출 최근에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예전만은 좀 못한 뭐 그런 상황. 또 우리나라 수출이 전 세계 다양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좀 집중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예, 봄이 오는 징조가 많았다고 하는데 봄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